이 항꾀의 뇌풍항이죠. 뇌풍항의 항꾀는 상당히 간결하고 함의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 뇌풍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에가 이제 손꾀가 있군요. 손꾀가. 그리고 위에가 이 손꾀가 있고 위에가 이렇게 하나 하고 음효가 두 개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장남이고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거 이제 그 설괴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볼리즘을 밝히는 데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장녀란 말이에요. 함꾀의 경우는 그 결혼하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가 모시고 사는 상이고, 모시고 사는 상인데, 이 항꾀에 있어서는 거꾸로 남자가 어떠한 주체를 가지고 딱 기둥을 잡고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함꾀에서 이제 항꾀로 넘어오면서 이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거죠.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밑에서 남자를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봉건적인 그런 개념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함께의 경우는 거꾸로 있었으니까 이게 밸런스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 초육이라고 하는 거, 지금 6번째 이 초육은 홀수니까는 양효가 와야 되는데 음효가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하지는 않죠. 정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이 초육이라는 거를 신혼부부의 부인으로 보고 상꾀를 남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남편이고 여기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여자로 보기 때문에 초육은 손꾀의 주요라고 그랬죠. 이게 손꾀니까 이게 손꾀의 주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여기가 음효로서 주요고, 구사는 진꾀의 주요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여기서 진꾀니까 뇌풍, 우레란 말이에요. 우레, 뇌풍, 이게 풍이잖아요. 또 이게 손꾀란 말이에요. 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집온 여자예요. 그렇게 보면 되시죠. 근데 그 자리가 바르지 못하고 부정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여자가 기가 세고 이래가지고 준한다. 준이라는 게 뭐냐? 디깅, 준설하는 거야. 이게 대금 파는 거야. 이렇게 파는 거야. 예? 준설한다고 그러잖아요. 땅을 파고 이렇게 파는 거야. 파. 그 집에 와서 처음에 파지를 말아야지. 이게 너무 파대는 거야. 이건 부부 관계도 이 처음에 왔으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가 사는 삶의 환경이 어떠냐 이러고서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파악을 하고 여유롭게 되는데 파는 거예요. 남편의 그 돈 버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 파고,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는 거냐 안 피는 거냐 파고 계속 파니까 여기 있잖아. 이게 흉하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파는 여자들이면은 원만한 이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파는 게 나쁘다 이거야. 파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그 파서 되는 게 아니거든. 전체를 알아서 서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결혼생활이고 남녀관계고 항꾀의 전제다 이거야. 이 항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요 해석에 있어서 좀 현대적인 감각에서 좀 이렇게 가슴에 탁 와 닿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초육의 여인은 판다 이게 파는 여자는 뭐야? 골치가 아프지.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파. 그래가지고 파는 거를 항상 저렇게 한다.
항상 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점을 치게 되면 이 흉한 경우야. 그래서 이로울 게 아무것도 없네. 집안에 보탬이 안 돼. 보탬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코믹하고 재미있게. 그러나 이게 인간 세상의 진리다 그거죠. 파지 말아라 이게. 파지 말아라. 뭐 나중에 파도 좋지. 그러나 처음부터 팔 필요는 없다 이거야. 이미 결혼해서 온 건데, 이미 결혼을 한 건데 지금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고 나간다 그래도 어떻게든 하여튼 일단은 온 건데 서로를 충분히 알고나 이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코믹한 재미난 효사다 이거예요. 내가 말은 효사가. 그러니까 저런 것도 판다라는 게 뭔지 이걸 다들 파악을 못하고 저기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래도 구이는 이게 이제 이것도 또 정하지가 않지. 정하지가 음의 자리에 이게 왔는데, 그러나 이 중용이란 말이야. 이거는 여기 이 손꾀의 중앙에 있고 중용을 지키기 때문에 회망이라고 그랬어. 중용을 지키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사라진다. 그 효사가 짧게 돼 있는데 이 전제는 중용을 지킨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리는 부정하지만 중용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항괴라고 하는 이 괴의 항상성, 지난 시간에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이퀄리브리움의 하나의 이걸 유지하려면은 이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항괴라는 것은, 항이라는 건 중용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이의 경우는 뭐 약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용을 지키기 때문에 그 후회스러운 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진다. 뭐 점을 쳐가지고 이 효사가 나와도 좋겠죠. 뭐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이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랑 응하잖아요. 응하는데 여기가 음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맞는 아주 정응이란 말이에요. 정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구삼은 항상 3의 자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불안한 모습이라고. 불안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3이라고 중용에서 세 번째 자리라고 하는 게 이게 상당히 불안한 자리인데, 이 상괴와 하괴를 가르는 이 하괴의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3의 양요는 항상 불안한 모습인데 자리는 정하지만은 지나치게 강강하여 중용의 미덕을 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 3의 경우는 항상 이 조급하게, 조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급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게 세 번째 거는 조급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덕성을 지속시키질 못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불항기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덕성을 항상스럽게 그러니까 항상스럽게 지속시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 수치스러운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점을 치면은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 불항기덕 혹 승지수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게 그대로, 맥락도 다른데 재미있게 그대로 논어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역과 논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절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로가 13번째 논어의 13번째 건데, 내 돌 논어의 22번입니다. 22번. 그래서 자료 22번에
불황기덕 혹승지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로 나오냐 하면은 항상된 마음이 없는, 불황기덕이라는 말은 항상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수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스러운 사람들은 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여기 무라는 건 뭐예요? 이거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의라는 건 이거 과학자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 이게 뭐냐면 항상스러운 덕성을 지니는 사람이래야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목사가 막 미쳐 날뛰고 감정적으로 기복이 있고 이러면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죠. 구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인유언, 남쪽에 유언왈 이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인유언이라는 것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공자 말에, 남쪽 사람 말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인이 무왕이면 불가의작 무이라. 항상심이 없는 사람은 무당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의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 그 의사가 되려면 항상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좋은 의사라는 건 뭐야? 항상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항상심이 없는 사람은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모든 효사에 나오는 이런 말이 노노의 말을 여기서 인용한 거냐, 이 주역에 나오는 말을 노노가 인용한 거냐. 근데 맥락적으로 와 닿질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효사들이나 노노나 그 당시 돌아다니는 많은 자료들에서 온 것이다. 그 뽑아서 온 것이다. 그래서 아주 텍스트 크리틱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면은 상당히 재밌죠. 그러나 뭐 그렇게 텍스트 크리틱을 본격적으로 할 만큼 증거가 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러나 노노에 나오는 구문과 주역이 나오는 요 문구는 어느 모종의 텍스트에서 이렇게 받은 거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사는 전무금이에요. 구사, 여기 전무금이라 하잖아요. 이 사는 여기에 상괴의 제일 처음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성격의 사람이죠. 불안한 성격.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건, 주역에서는 거의 이 전이라는 건 사냥을 의미해요. 사냥. 전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전자는 대개 사냥을 의미하고, 이 사냥을 해서 뭐죠? 수확이 없다. 잡지를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 구사의 위치는 항상 헛질할만 하는 놈이다 그거지. 사냥은 열심히 나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권세의 지위에 앉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중정의 덕을 지니지 못하면서 백성들은 못살게 굴고 힘으로 복속시키려 하지만은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는 모습. 요새 좀 연상되는 것들이 많죠. 하여튼 이 중용의 덕성과 역의 관계는 항상성이 문제되는데, 이 한꾀는 긍정적인 평어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게 어렵다. 인간 세상에서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고에서도, 여기가 유고면, 보통 유고면 뭐죠? 유고면, 오의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요? 군주의 자리죠. 근데 이 사람은 한기덕이란 말이에요. 유고에, 여기서 유고는 상당히, 유고는 뭐죠? 항상 자기의 덕성을 항상스럽게 유지한다. 그래서 점을 치면은 상당히 좋은 점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음적인 덕성이고 유순과 양보의 미덕을 가리킨다 이거죠. 유고가 지금 구삼하고 지금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한기덕인데 여기서는 한기덕인데, 한기덕이라는 거는 6이니까 6, 5니까는 상당히 여성적인 덕성이란 말이죠. 여성적인 덕성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이 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항상스러운 덕성이 온유하고 항상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안전빵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거야. 항기덕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고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이 5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그 어드벤처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전체를 보고 대세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용의 덕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유순과 양보의 미덕으로만은 안 된다. 부인들은 좋아하겠지만 우리 남편이 참 쓸데없는 사업 안 벌리고 요새 차분하게 있다. 그래서 부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흉이라는 말을 썼어요. 군주의 미덕, 이것은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내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남성의 덕성이다. 이런 거예요. 남성은 실존적 결단에 직면하여 무애로, 없는 것. 아무것도 없어. 미래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무애로 자기를 던질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상육인데, 상육이라고 하는 거는 상꾀가 진꾀고 우레의 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우레라는 건 항상 한 군데 지긋하게 있질 못하고 움직이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례의 꾀의 끝자락에 있는 상육은 움직일 생각만 한다. 이게 떨칠 진짜인데 이게 뭔가 떨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렇게만 하기 때문에 결국 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떨쳐버리고 튕겨나갈 생각만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육의 자리가 불안하기 그지없는 자리인데 여기 효사의 의미는 상육은 떨치고 움직여 더 나아가려는 것을 항상적인 삶의 태도로 삼으니 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안정성을 거부하고 여기 보통의 상육은 이 육의 자리는 이게 은퇴한 자리죠. 은퇴하고 힘없는 자리인데 여기 한꾀에서는 더 튕겨져 나가려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성격을 띠는 효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항구한 도라는 것이 얼마나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 효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이 한꾀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항상성이 없다는 거죠. 그 항상성의 그 기준이 되는 그 다이내믹 이퀄리브리움의 어떤 핵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핵이 흔들리고 있으니까는 우리 사회가 점점 불안 속으로만 좀 빠져 들어가고 있다.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천지의 대덕. 천지라는 게 왜 있는 거냐?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는 게 결국 천지의 대덕을 생이라고 했거든요. 끊임없이 창조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이 항꾀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야. 왜 항이냐 이거야. 항이라는 건 천지의 대덕할 생. 천지의 대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생하기 위한 건데 바다라는 건 그대로 두면은 천지의 대덕할 생이잖아. 거기서 무한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순환의 체계인데 항상스러운 순환의 체계인데 그것이 망가지면은 거기서 결국 뭐가 나오냐. 생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천지의 대덕할 사라구를 팔리다 이거야. 죽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천지의 대덕할 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바다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사회를 생각할 적에 우리 사회가 순환하고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거기서 어떤 뭔가 창조적인 생성이 있느냐? 그러면은 나는 어떠한 이념이나 정당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점점 이것이 굴러가고 굴러갈수록 개판이 되어가고 거기서 죽음이 생겨나고 파괴가 일어난다고 할 적에 우리 사회는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